괜찮아요? 오늘 엄청 나갔죠? 엄청 나갔네. 209페이지 나가네? 음, 내가 제일 힘든 거 알죠? 내가 제일 힘들어야지, 그죠? 말 엄청 했잖아. 엄청, 그죠? 자, 내려갈게요. 자, 자, 8.3 한번 만들고 진행하죠. 08-3 막대 그래프 집단간 차이 표현하기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만들어낼게요. 예. 자, 막대 그래프에 해당하는 거는 매번 보던 겁니다. 그죠? 보던 거고, 성별 소득 차이처럼 집단 간의 차이를 표현할 때 막대 그래프로 한대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 구동 방식에 따라서 이 mean 언더바 HWY 이 고속도로 평균 연비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보실 건데, MPG 데이터 중에 구동 방식에 따라서 고속도로 평균 연비에 해당하는 거에 막대 그래프 그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코딩을 짜시면 된대요. 자, MPG라고 하는 게 원본 데이터 전체를 뜻하는 거죠. 전체를 뜻하고 그 중에 뭐다 이 그룹 바이 DRV라고 돼 있어요. 그룹핑을 할 건데 그죠? 어떻게 한대요? DRV 같다 한대요. DRV는 구동 방식별이에요. 구동 방식에 해당하는 거는 그죠? 예, 전용 구동, 부동 구동, 사륜 구동에 해당하는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에그리게이션을 통해서 min 언더바 HWY 고속도로 평균 연비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HWY와 min 이렇게 쓰시면 그죠? 이게 고속도로 평균 연비를 뜻하는 코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잘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지금 min을 썼는데, DRV, 그리고 뒤에가 뭐 때문에 그러죠? 하나가 더 있어야 되네? 이건가? 네, 이렇게 나오시네요. 자, 이렇게 나오시는 거를요, df 언더바 mpg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시고, 다시 한번 찍어 보실게요. 됐어요.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했더니, 일단은, 연비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여기서? F라고 되어 있는 전륜구동이죠. 전륜구동가 28km.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거가 사륜구동이네요.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이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수집이 됐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요거요. as index라고 하는 거를 쓰실 건데요. as index가 뭐예요? 이 drv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데이터로 살리고 012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as index false죠. 그래서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이만큼 가져옵시다. 가져오시고 drv 다음에 쉼표 찍고 as index 하셔서 false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쉼표 다음에 엔터 이제 역슬래시 이렇게 이제 달아줄게요. 그래서 mpg 중에 그룹 바이 하셔서 드라이브에 해당하는 거를 쓰실 건데 자, shift 엔터 이렇게 지금 잘 나왔네요. 012 이렇게 잘 나왔고 얘네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뭐다? df 언더바 mpg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죠. 그죠? 얘기죠? 자, 이렇게 그래서 df 언더바 mpg 다시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잘 나왔고 그죠? 에지 인덱스도 적용이 잘 됐어요. 잘 됐고 자, 이제 앞에서 안 배웠던 거가 이 부분이네요. 그래프를 만들어 볼 건데, 그래프에 해당하는 거 중에 바플롯에 해당하는 걸 그리자 되어 있습니다. 바플롯에 해당하는 문법은 X축과 Y축에, 그죠? 값을 넣으시면 되는데, X축에는 범주를 나타내는 변수를 넣을 거고, Y축에는 평균값에 해당하는 변수를 넣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X축에는 구동 방식, Y축에는 그 고속도로 연비해야 되는 거를 집어넣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지? 자, 그래서 SNS 10원이죠. 10원이고 바플롯 이렇게 하시면은 이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인데 거기에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뭘 쓰죠? df 언더바 mpg를 가져다 쓸 거예요. df 언더바 mpg 위에 있는 얘입니다.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왔고요. 그 중에 x축에는 뭘 집어넣을까 하면은,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drv에 해당하는 여기를 집어넣을 거예요. 살인구동, 전륜구동, 후린구동. drv를 이렇게 넣고, 그죠? y축에는 뭘 집어넣을 거예요? 민언더바 HWY 해서 뭘 집어넣었다? 이 고속도로 평균 연비에 해당하는 거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Shift 엔터 돌리게 됐더니 아유 시원시원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래프를 통해서 봤더니 연비 제일 좋은 게 뭐다? 전륜구동 F네요. 그치? F고 그 다음에 조금 초록색이 조금 더 많은 걸 보실 수가 있네요. 초록색, 파란색 이 순서인데 우리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에 해당하는 거가 우후죽순 왔다 갔다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크기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 sort values를 통해서 ascending pulse 하셔서 뭐 하는 거야? 고속도로 평균 연비부터야 정렬을 먼저 해요. 정렬을 먼저 한다는 얘기는 F가 가장 크고 그 다음 R, 그 다음에 사륜구동. 그래서 FR4에 해당하는 순서로 먼저 바꾼 다음에 다시 똑같이 그리시면은 또로록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게 핵심이야. 요게 핵심이고 이거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얘는. 그죠? 이거랑 다른 게 뭐가 있어? 이거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요거 바꾸는 게 여기서 핵심이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df 언더바 mpg라고 하는 거가 원본, sort values라고 하는 거가 크기별로 나열하는 거. 거기 중에 min 언더바 hwy라고 해서 그죠? 값에 해당하는 거 첫 번째. 이거를 ascending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오름차순 할 건데 폴스 주셔서 뭐 한다? 내림차순으로 바꾼다. 이렇게 바꾼 걸 다시 어디다 집어넣자? df 언더바 mpg에다 집어넣자 라는 거죠. 그렇게 하신 거를 한번 출력해보세요. 해보셨더니 여기도 순서대로 바뀌어 있네요. FR4라고 여기부터 순서대로 바뀌어 있어요. 현재. 그치? 위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위에서는 4FR 순서로 나왔잖아. 4FR 순서로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가 제일 큰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이거 뽕 튀어나오는 이런 구조인데 이번엔 어떻게 바꿨어요? F가 가장 크고 R4 이렇게 해서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대로 나열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열된 상태로 뭘 한다? 옆에서 있던 위에서 있던 뭐다? 차트 그려내는 걸 그대로 넣으시면 돼. 그대로 똑같아 그랬지? 그래서 똑같으니까 넣어보자 했더니 F R4 순서로 나와서 크기 순서로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다. 결국에는 정렬해놓고 정렬한 거를 차트 그려내시면 그죠? 그 순서대로 나온다 라는 얘기예요. 내려가죠. 자, 그 다음에는 빈도 막대 그래프라고 되어 있어요. 빈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왜 이렇게 자주 가 이런 거 빈도죠. 그죠? 1시간에 화장실 가는 빈도 이런 거가 빈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가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별로 빈도표를 만들어 내실 건데 여기서 지금 보시는 거는 DRV의 카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현재 구동 방식별로 빈도를 담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지? 그래서 개수가 몇 개냐는 얘기예요. 결국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MPG의 구동 방식별 개수가 몇 개냐 이 얘기죠. 그래서 MPG라고 하고 있는 원본 데이터에 그룹으로 묶을 거예요. 어떤 그룹으로 묶을 거다? DRV라고 하는 다륜구동, 전륜구동, 흐름구동으로 묶어내고 에지 인덱스 해가지고 그 인덱스 값에 해당하는 폴스로 줄 거야. 따로 보이게끔 해준다라는 얘기고 자, 슬래시 바로 할게요. 슬래시 하시고 에그리게이션 이렇게 하셔서 n은 자 div의 개수니까 카운트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어디다 집어넣을 거예요? df 언더바 mpg에다 집어넣죠. 이런 얘기고 개를 찍어보자라고 했더니 구동 방식별 데이터의 개수가 보이게 되네요. 자, 구동 방식별 개수가 봤더니 일단은 4륜구동의 103, F의
6, 그 다음에 아래 25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륜구동에 해당하는, 그죠? F가 전륜이에요. 전륜구동에 해당하는 것과 데이터가 가장 많은 걸 보실 수가 있고, 이거는 미국 데이터이기 때문에 미국 제조사에 해당하는 곳은 전륜구동이 많아요. 왜 많죠?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많이 보면 우리나라는 세단 타고 오고 그 다음에 SUV 타고 오는데 거긴 다 트럭 타고 오잖아요. 그리고 트럭 타고 온 다음에 수리를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얘는 왜 이렇게 다 트럭 타고 다니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트럭을 왜 많이 타고 다니냐면은 일단은 본인이 수리하기가 편하대요. 한마디로 데스크탑처럼 그냥 뭐다?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수리하기 편한 거야. 얘네들은 장거리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으니까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차들을 많이 타지만은 걔네들은 장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휘발유도 뒤에 싣고 다니고, 뭐지? 그 다음에 그 마트를 얘네들이 갔다 오는데 우리나라처럼 배민 이런 거 없어요. 배민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진짜 특화야. 배달의 민족, 그지?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물론 그 새참을 배달해 주잖아요. 농사 짓잖아, 우리. 농사 지면은 아주머니들이 이 뭐죠? 목이 없어지게끔 이렇게, 그죠? 많이 해가지고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인가 봐요. 예, 그랬는데 얘네들은 원래 배달이 없었어요. 왜요? 뭐, 집 하나가 한 20km씩 떨어져 있어. 배달 갔다 오면은 배달비가 더 들어가. 그지? 예, 그래서, 음, 요즘에 그래서 걔네들이 뭐 해요? 걔네들 배달 이제 하거든요? 뭐 갖다 배달하죠? 알아요? 뭐 갖다 해요? 배달 차로 안 해요, 걔네. 드론으로 해요, 드론으로. 드론으로 하고, 스타크래프트 알아요? 스타크래프트? 캐리어라는 거 아나요? 캐리어? 캐리어가 풍선같이 이게 다니는 애거든요? 거기에, 물류센터처럼 그 하늘에 있어, 이렇게. 하늘에 있고, 내 필요하잖아? 그럼 하늘에서 드론 갖다가 내려줘요. 예,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그런 뭐라 하냐, 캐리어 같은 게 떠다녀, 이렇게. 떠다니는데, 그걸 계속 띄워서 떠다니려고 하려면은 돈이 엄청 들어가겠죠. 그치? 그래도, 뭐다? 물류센터 짓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요? 물류센터는 이동을 못하죠. 한번 고정되면은 거기에서 해야 되잖아. 근데 뭐요? 걔네들은 떠다니잖아. 떠다니니까 어디 필요하다면 걔네들이 이동해가지고 드론 갖다가 내려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드론 배송을 많이 할 거고요. 우리나라 이제 드론 택시도 조만간 타고 다니실 거예요. 어디서 테스트를 해봤냐? 한강에서 테스트를 해봤대요. 한강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인천공항에서 이제 차 타고 안 오고 드론 택시 타고 오는데 정말 빨리 온대요. 왜요? 막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드론 택시 많이 이제 될 거고 그게 다 뭘로 될 거예요? 사람이 없는 무인으로 되겠죠. 그죠? 무인에 해당하는 차량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빨리 지금 이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택시 요즘 잡기 힘든 거 알아요? 택시 아저씨 없어요. 그죠? 택시 아저씨 점점 없어져요. 없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돈이 안 되니까죠. 그죠?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그분들이. 그죠? 배달의 민족에 갔대요. 왜요? 거기가 돈이 되니까. 그리고 택시기사가 점점 뭐다? 예. 일단은 지하철 몇 호선이 무인으로 움직인지 알아요? 분당선 무인으로 다녀요, 지금. 알아요? 분당선 무인으로 다녀요. 근데 거기에 혹시라도 모르는 이 사건, 사고 일어날까봐 한 명이 어쩌다 한 번씩 타고 다니고 이런 구조래요. 그래서 버스 기사들도 금방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노선으로 다니는 이런 데는 없어져요, 이제. 왜요? 다 무인으로 바뀌는데 무인으로 바뀔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도시계획이에요, 도시계획. 그래서 도시가 얼만큼 빨리 또 바뀌느냐. 그래서 신도시는 무조건 다 무인도 되고 무인 충전도 되는. 전기차가 제일 안 되는 이유가 충전 시간 때문에 그렇잖아요. 도로에 충전하면서 가는 거야. 도로가 다 밑에가 다 충전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정차하면 충전하는 거야. 그죠? 신호 딱 걸렸어. 그럼 계속 충전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집밥을 줄 필요가 없죠. 그냥 다니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옛날에 핸드폰에 지금은 일체형이잖아요. 일체형인데 뺐다 꼈다 하는 배터리 있잖아요. 그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냥 휴게소 가면은 밑에서 그거를 빼고 다시 새 걸로 넣어준대. 충전된 걸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충전 속도가 빠르대. 그래서 그런 거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왜 하냐? 한국도로공사를 강의를 해서 그래요. 한국도로공사 강의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도 듣기도 하죠. 다른 연사들이 이제 얘기하는 걸 듣기도 하는데, 휴게소도 없어질 예정입니다. 휴게소는 이제 그 저기로 바뀌어요. 뭐라 그랬지? 예. 항공하고, 그 다음에 그 항공 이착륙 있죠. 그 다음에 드론 이착륙 그런 데 있고, 환승센터로만 바뀌어요. 거기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것만 있고,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에 쌓여져 있겠죠. 그래서 휴게소 자체가 이제 뭐다? 그냥 정말 환승센터로 바뀌는 거예요. UAM이라고 해요. UAM.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 지금 차량이 다니잖아요. 옛날 전차 알죠? 야인 시대 이런 데 보면 전차 나오잖아. 전차 같은 게 다녀. 전차 같은 게 그냥 여기에 그죠? 그렇게 다녀서 전차에서 그 사람이 앉아 있는 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좌석이 움직여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환승하면 내렸다 타잖아요. 이제 그거 없이 어떻게 의자가 움직여. 그래서 이 내가 다음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트레인이 안 왔어. 어떻게? 그냥 그 휴게소 같은 데 쉬고 있는 거야. 쉬고 있다가 그 트레인이 오면은 이게 자동으로 움직여서 가요. 그러면 거기 버스에 그 탑재를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바뀔 거예요. 앞으로 바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내가 살아가려면은 어떤 거를 먼저 가가지고 서비스를 하면 되는지 그럼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기술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를 또 얘기를 해드리는데, 하여튼 앞으로 빨리 바뀔 거야. 엄청 빨리 바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하려면 미리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알고 계시면은 그렇게 바뀌니까는 그거는 그렇게 이제 투자하시면 안 돼요. 혹은 거기 말고 다른 데에 해당하는 거를 투자하셔라.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본인하고 딱 접하는 정보들 외에도 이런 그 미래에 해당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은 이 친구 똑똑하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뭔가의 잡들이 더 많아지고 매출이 올라가고 이런 거가 되겠죠. 골프를 같이 치러 가자 뭐 이런 것들과 맛있는 걸 사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그런 게 돼. 오늘은 이제 제가 저녁에 그저께 만나신 분이 강의를 해달라고 바로 말 쓰자마자 강의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고, 거기는 AI 쪽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셔요. AI 쪽에 이제 나이가 한 60, 70대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강의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인사 차원에서 강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다 그게 좀 위에 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안 좁니다. 뭐 이렇게 삼성 이건희가 안 쫄죠. 이건희 돌아가셨으니까 안 쫄겠죠. 이재용이 알가도 안 쫄겠어. 여튼 간에. 그래서 그렇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프 만들 건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이시는 것 중에 요 n에 해당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를 통해서 n을 지금 구해놨거든요. n을 구해놨고 얘를 통해서 그려볼 거예요. SNS 하셔서 플롯을 그려내실 건데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뭐다? df 언더바 mpg고 x축에는 drv를 넣고 그 다음에 y축에는 n에 해당하는 횟수를 넣어주시면은 되는데 이봐 그치? 눈이 안 좋아서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도 안 보이죠? 나만 안 보이는 거 아니죠? 점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찾기가 제일 힘들어요. 또 틀렸어? 뭐가 틀렸니? TF, MPG,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자, 하시면 따라가면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개수 갖다가 구해냈는데 얘도 이 f가 그 사륜구도보다 좀 더 많네요. 그치? 얘도 그래서 빈도 막대 그래프를 카운트 플롯 이렇게로도 그릴 수가 있대요. 앞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얘를 수정을 했어요. 어떻게 수정했냐면 소트 밸류 가지고 수정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다? 카운트 플롯이라고 또 편한 게 있네. 카운트 플롯. 카운트 개수 갖다가 도표 그려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앞에 얘가 바뀌었네요. 그치? 자동으로 정렬까지 해주네. 그치? 그래서 카운트 플롯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뭐라고? 빈도 막대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sns.countplot 이렇게 해서 자 데이터에 mpg라고 이렇게 썼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x의 drv를 통해서 또 mpg 뭔데 뭐가 틀렸는데 여기 또 이거 틀렸구나. 이렇게 하시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랑 틀리게 4FR이었는데 F4R 이렇게 해서 빈도 제일 높은 거가 앞에 왔어요. 그래서 치고 내려가서 자 유니크라는 놈이 있더라 돼 있어요. 유니크는 세트랑 동일한 효과입니다. 세트에 해당하는 건 중복을 없애준다고 했죠. 유니크도 똑같아요. 독특한, 유일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MPG에 그 DRV에 해당하는 거 유니크로 이렇게 찍어내시면 걔네들은 뭐뭐뭐가 있더라, F4R에 해당하는 게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또 보고 있는데 얘네들은 위에랑 틀린 거가 MPG냐 혹은 DFMPG냐의 차이점이네요. 그치? 그래서 DFMPG랑 두 개의 차이점은 그 DFMPG는 순서가 알파벳 순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치? 그래서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DFMPG라고 해서 유니크를 하게 되면은 두 개의 차이점에 해당하는 거 F4R, 4FR 이렇게 좀 차이를 보실 수가 있다. 순서 차이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막대 그래프를 정렬을 해보실 건데 카운트 플롯을 통해서 오더를 주실 수가 있어요. 오더를 주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순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ns 점 하셔서 카운트 플롯 자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 mpg를 줄 거고 그 다음에 x는 뭐다? drv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더해서 그렇죠? 4 그 다음에 fr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저렇게 보인다. 그래서 사륜구동 FR 순서로 이렇게 바꿔냈네요. 그렇죠? 오급값 이거 많이 써요.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바꾸다 할 때. 그죠? 하시고 내려가서 빈도 순서대로 좀 해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DRV의 값빈도 높은 순서대로 밸류 카운트 하시고 인덱스 하시면은 이 값에 해당하는 거가 많은 거 순서대로 해주더라. 그지? F4R에 해당하는 거가 값 순서네요. 그죠? 그래서 수동이 아니고 자동으로 해줘. 이렇게 써. 그죠? MPG에 DRV 이렇게 하시고 점 value count 이렇게 하시고요. 점 index 이렇게 했어요. 하게 되면은 결과값이 해당하는 거가 F4R 이렇게 값의 개수가 많은 거 순서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빈도 높은 순서로 막대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요거 자체를 이 오더에다 넣었어요. 아까 이 오더가 이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고 자동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현재는 3개밖에 없어서 그냥 순서를 여러 번 썼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많으면 어떡할 거야? 자동으로 해주나요, 자동. 그죠? 그래서 DRV가 지금 3개잖아. DRV가 한 100개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 자동화 해주는 거야.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죠? 이렇게는 내가 수동으로 하는 거고, 이건 자동, 그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SNS 점, 자, 카운트 플롯.
이렇게 하셔서, 자, 데이터, 원본 데이터는 MQG고, 그 다음에 X에 해당하는 거는요, DRV, 그 다음에 오더, 순서는, MPG의 뭐에 따라서, DRV에 해당하는 거의 개수에 따라서, 점, value count, value count, 즉, 동그란 가로, 점, index.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순서대로 이쁘게 큰 거부터 작은 걸로 표현이 되고 있네요. 하시고요. 8.4절로 가겠습니다. 8.4. 자, 여기에 텍스트 눌러서 08-4 선 그래프. 자,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데이터 표현하기.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식 차트 그래프가 이런 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선그래프에 해당하는 거는 시계열에 해당하는 거를 주로 많이 써요. 그죠? 시계열은 선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연도별에 해당하는 거에 지금 인플로이라고 되어 있는 거가 종업원의 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뭐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 해당하는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용신이나 등등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있었던 기업들의 뭐 직원의 그 종업원 수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낼 때 시계열 그래프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원본 데이터를 이코노믹 데이터 갖다가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코노믹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는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월별로 나타낸 데이터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 인플로이에 해당하는 건 실업자네요. 고용자가 아니고. 실업자 수에 해당하는 거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시계열 차트로 표현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코노미 가져오실 거예요. 이코노미는 PD 판다스 패키지 안에 with CSV를 통해서 가져오시는데 economic.csv라고 되어 있어요. economic.csv 이코노미즈네요. 이코노믹스 S가 붙었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이코노믹스에 해당하는 변수에다가 담아낼게요. 이렇게 담고 거기 중에 헤드라는 명령을 통해서 앞에서부터 5개의 데이터를 가져오자. 했더니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67년도 데이터네요. 엄청 오래됐네. 그죠? 그래서 67년도부터 시계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데이터를 수집을 했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수집을 했어요. 이렇게 했고 내려가서 자, 걔네들은 라인 플롯이라는 게 있네요. 그치? 아까 이제 카운트 플롯 이런 걸 배워봤는데 얘는 라인 플롯, 선을 통해서 차트를 그려내는 거다라는 거고 X축에는 시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넣을 거고 Y축에 해당하는 실업자에 해당하는 이 필드, 열을 해당하는 unemployed를 넣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NS 시본이고 라인, 그렇죠? 플롯, 그렇죠? 라인 플롯 선을 그려낼 건데 원본 데이터는 뭐다? 이코노믹스고 그 다음에 X축에 표현할 거는 데이트, 날짜 Y축에 해당하는 거는 unemployed, 실업률이죠. employee, 그죠? 이렇게 해서 동작시켜내시면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가 그렇게 오래 걸리네요. 시계열 데이터고 이코노미 데이터 자체가 데이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거 이코노믹 헤드라고 이제 봤는데 요 전에 데이터가 지금 많잖아요. 요 쉐이프 이런 거 한번 찍어보세요. 쉐이프. 요거 찍어보시면 데이터 몇 개인지 아실 수 있어요. 집중력이 다 했나봐요. 자꾸 오타가 많아. 574개 데이터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셨고 내려갈게요. 내려가셔서 자, 지금 밑에가 이게 뭐야? 이게 뭐 검은색 이상한, 그렇죠? 그래서 굵은 선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날짜 데이터가 겹쳐 있는 거 이런 거가 이게 쭉 다 겹쳐가지고 결국에는 선처럼 보이고 있네요. 그치? 그래서 이 X축이 너무 데이터가 이 표현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의 연도값을 표시할 거야.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이 시계열로 봤을 때, 67년도만 해도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여기에 지금 표현이 됐단 말이야. 여기 표현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으로 겹쳐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겹치는 거를 조금 줄여줄 거예요. 그치? 그래서 자, X축의 연도로 표시를 하려면은 이 연도에 해당하는 거에 변수 타입을 먼저 보실 건데 시계열 타입, 우리 시계열 타입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없어서 데이트 타임 64라고 되어 있어요. 64는 64비트입니다. 그렇고 걔네들에 해당하는 거를 오브젝트로 바꾼대요. 데이트를 오브젝트. 우리는 판다스의 문자열을 오브젝트로 한다고 했어요. 그냥 문자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시계열을 문자로 바꾸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꾸실 때는 to date time에 해당하는 걸로 바꾸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지? 자, 일단은 우리가 요거 한번 해볼게요. 밑에 있는 것부터 하세요. 자, 이코노믹의 인포부터 한번 해보죠. 이코노믹스의 그죠? 인포로 먼저 찍어봐요. 인포로 먼저 찍어보시면요. 이 각각의 그 열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봤더니 현재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오브젝트 타입. 문자열 타입이네요. 날짜 데이터들이 문자열 타입인데 이 문자열을 시간으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래서 pd.to 데이트 타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데이트 타임으로 형변환 해주는 거고 자, 뭐를요? 이코노믹스에 해당하는 거에 데이트라고 하는 열을 데이터 열을 뭘로 하자? to 데이트 타임 시계열로 바꿔줘 이런 뜻이 그렇죠? 바꾸고 자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코노믹에 해당하는 거에 파생 변수 하나를 만들 거예요. 파생열을 하나 만들 건데 파생열에 해당하는 이름은 date2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시켜내시면은 date2가 하나가 이제 보여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코노믹의 info라고 또 한 번을 찍어 볼게요. 저렇게 찍어봤더니 결과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본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그거를 형변환한 결과값도 같이 지금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트2에 해당하는 거 만들어냈고 만들어낸 뒤에는 지금 나노세컨드예요. NS 나노세컨드 단위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내려가서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걸 두 개를 같이 놓고 볼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봤더니 이쪽은 문자열 오브젝트고 이쪽은 시계열에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결과도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코노믹에 해당하는 거에 두 개를 이렇게 썼어요. 자, 하나는 데이트 원래 원본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타입 하나는 데이트2 형변환한 거예요. 이렇게를 두 개를 나열해서 봤는데 이 나열해서 봐도 형태가 동일해요. 이 뜻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든 저거든 이게 시계열이냐 이게 시계열이냐 모르겠다. 그치?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해당하는 거를 일단은 연어릴로 좀 쪼개자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날짜 시간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df.dt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쪼갤 수가 있대요. 그치? 그래서 데이터2 갖다가는 dt.year 다음에 dt.month, dt.day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 오브젝트 타입은 문자열 타입이죠. 문자열 타입은 슬라이싱 갖다 쪼갤 수가 있죠. 우리가 파이썬 모법 배울 때 공부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렇게를 먼저 해보세요. 이코노믹에 데이트라고 하는 데를 먼저 쓸 거예요. dt.er라고 이렇게 쓰면은 이게 나오는지 봐야 돼. 에러 나잖아요. 그치? 그냥 데이트는 에러 난다고. 그래서 뭐래요? 데이트 타임 라이크 밸류가 돼야지 된다. 그치? 단지 걔네들만 DT에 해당하는 거는 DT 액세서리는 뭐래요? 이 데이트 타임 라이크 이 시계열에 해당하는 형태의 값만 되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시계열을 바꾼 이 데이트2를 통해서 이 열을 뽑아보자 했더니 잘 뽑히네요.
잘 뽑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month에 해당하는 거를 통해서 뽑아보자 라고 돼 있어요. month 이렇게 했더니 얘도 그죠? 월에 해당하는 거 잘 뽑히고 있고, 그 다음에 day도 한번 뽑아봅시다. day도 이렇게 데이도 이렇게 한번 뽑아보시면 1도 잘 뽑히더라. 그런 얘기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연, 월, 1 이렇게 뽑히더라. 이런 얘기고요. 내려와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뽑은 데이터에 해당하는 연도 데이터만 가져다가 화생변수 이어를 만들어서 그죠? 예, 확인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라고 하는 열이 생겼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체 데이터를 표현을 다 못하니까 연도 데이터만 갖다가 쓸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코노믹의 데이터 2에 뭘 가져올 거야? dt.2어라고 가져올 거야. 연도 데이터 가져올 거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앞에서부터 5개의 데이터를 헤드를 통해서 뽑자. 자,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각각의 연도가 이 데이터는 2070년대부터 2010년 이후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서요. 얘네들을 X축에 이제 표현해도 겹치질 않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NS에 해당하는 시본의 라인 플롯을 통해서 뭘 하죠? 선그래프를 그려낼 건데 원본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 봤던 이코노믹스 X축에 표시할 거는 이어 연도고요. Y축에 해당하는 거는 실업률에 해당하는 unemployed이죠. 자, 이렇게 해서 동작을 시켜내시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연도에 해당하는 거가 밑에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날짜에 해당하는 게 너무 많으면 이런 것들을 연도만 뽑아서 표시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하시고 내려가셔서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걸 찾자라고 되어 있어요. CI라고 되어 있는 거가 있네요. CI는 confidence interval의 약자죠. 이렇게 이제 구하고 있고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를 none이라고 했어요. 표시하지 않으면 none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넣고 그지? 넣고 자 여기를 CI라고 이렇게 돼서 none이라고 되어 있네요. none이라고 이렇게 할 건데 해당되는 거가 요거 보이죠? 여기 요명 좀 보이는 애들 있죠? 이런 거가 신뢰 구간이야. 이런 게 신뢰 구간이거든요. 이거를 없애서 보여줘. 이런 뜻입니다. CI.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오차를 허용하는 범위를 신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요 선에서 어느 정도 면적, 여기 음영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것까지는 허용할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봤더니 출렁출렁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서 그래요. 외국에서는 어떤 기준이냐면요. 내가 지금 오늘 돈 벌 수 있으면은 그거 갖다 밥 먹을 수 있으면은 오늘 하루만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면성실합니다. 왜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좋지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거 뭐 이렇게 건강보험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건강보험 이런 거 좋은데 이 먹고 사는 거나 이런 것들의 마인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강한 편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얘네 나라는 5년 주기로 먹고 살고 하면은 어떤 거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이런 느낌에 해당하는 게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년 주기로 등락 이렇게 되고 2005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2010년도는 감소하는 추세다 확 올라갔다가 이렇게 코로나인데 지금 어떻게 되죠? 코로나일 때 미국의 실업률이 엄청 높죠. 왜요?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주니까 그치? 그 국가 재난이잖아요. 걔네들은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 때문에 평소에 돈을 많이 걷어놓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은데 우리나라도 문재인 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잘한 것 같은데 국고가 지금 별로 없어서 좋지가 않죠. 지금 환율에 지금 방어가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는 8-5로 가서 상자 그림에 해당하는 걸 해볼 건데 앞에서랑 다른 거는요. 집단 간의 분포를 보실 거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 개가 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컴팩, SUV 이거 비교하는 거 해봤는데 나머지 미니밴, 미드 사이즈 뭐 이런 것들 있죠. 투시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다른 이 차종에 해당하는 것도 같이 연비를 보자. 그죠? 여기는 고속도로 연비를 보고 있네요. 그치? 그래서 각각의 카테고리가 이 분류죠. 그래서 각각의 차종에 해당하는 이 모양에 따라서 이 고속도로 연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한번 해보실 건데 8-5네요. 자, 텍스트 눌러서 자, 08-5 해줘서 상자 그림 집단 간 분포 차이 표현하기 이렇게 하시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이 앞에서 박스 플롯에 해당하는 거 배워봤어요. 그죠? 박스 플롯에 해당하는 거를 통해서 이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상치, 그 다음에 그 이상치의 범위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뭐 Q1 빼기 1.5 곱하기 IQR 뭐 이런 것들을 앞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 또 처음에 sns.boxplot을 통해서 자 데이터 원본 데이터는 MPG 데이터 쓸 거고 X축에는 DRV 해서 구동 방식별 Y에 해당하는 거는 HWY 해서 뭐다? 고속도로 연비를 표현을 박스플롯으로 해줘 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구동 방식별 고속도로 연비를 봤더니 뭐가 제일 좋더라? 전륜구동에 해당하는 게 좋더라. 얘네들은 위에 점들과 밑에 점들이 있어서 이 범위가 엄청 큰 걸 보실 수가 있네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륜구동은 밑에 있네요. 그죠? 여기가 한 18, 17, 17, 18에 해당하는 용역에 중간값이 들어가 있고 아래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21, 2 이 정도의 중간값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현재 고속도로 연비는 F에 해당하는 게 가장 높고 그 다음 R4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상자 그림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다 앞에서 배우시고 오셨고요. 전륜구동에 해당하는 거가 26에서 29 사이 여기죠. 26 여기 29 이쪽이죠. 이쪽 그 사이에 좁은 범위에 자동차가 모여 있대요. 그죠? 모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점표식에 해당하는 이런 거가 있더라. 요 점표식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 이제 위아래에 있는데 얘네들은 연비가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자동차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륜구동 여기를 보실 건데 여기는 17에서 22 사이래요. 그래서 여기 범위가 17에서 22. 그죠? 요 박스의 범위. 거기에 자동차 대부분이 있더라. 그치? 그래서 자, 중앙값에 대한 상자 밑면이 가까운 걸 본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죠? 그치? 상자 중에 밑에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이거가 낮은 쪽에 치우친 형태 분포. 한마디로 이 위에 이 옆에 있는 애들은 이건 상향 평준화. 전체 데이터 중에 이쪽에 몰려 있다. 얘는 이쪽에 몰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요. 이렇게 놓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면요. 여기가 이렇게, 그죠? 얘도요, 이렇게 놓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내시면, 자, 그래서 얘가 돌리면 이런 식인 거야. 돌리면 중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간을 기준으로, 중간에 그려야 돼. 중간을 기준으로, 자, 지금 얘는 이 선을 여기에 있죠. 얘는 이렇게 넘어서 이쪽에 있다고 치면 이거를 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해서요. 외도라고 불러요. 외도라고 부르고 외도는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데이터가 왼쪽에 치우쳤다. 그래서 오른쪽에 꼬리가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쪽은 왼쪽에 꼬리를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런 거 나오실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듣고 놓으세요. 그렇고 그 다음에 후륜구동에 해당하는 거는 이 부분이죠. 자, 17에서 24 사이에 해당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자 그림을 통해서 이 각각에 대한 거 비교가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범위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내려가셔서 여기까지가 이제 시각화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여기까지 하시고요. 실전 데이터 분석은 네, 요거 하나 만들어내고요. 지금 얘가 문제가 있어요. 이 교재에 문제가 있어서 어제 제가 새벽까지 봤는데 요거 여기를 하실 건데요. 이 버전에 해당하는 거가 문제가 있어요. 버전에 해당하는 거를 최신 버전으로 하셔야 정상 동작합니다. 최신 버전을 하셔야 정상 동작하시고 이 콜앱에서는 최신 버전이 안 돼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하셔야 돼요. 예, 교장은. 그래서 교장하실 때 문제가 뭐다? 최신 버전으로 안 하면 문제가 생기더라.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주피터 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피터 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주피터 랩 한번 해보죠. 그거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최신 버전 까는 방법. 최신 버전을 까시려면은, 자, 이지 파이썬 있죠? 여러분들. 이거 폴더 하나 있으셨죠? 이거 아니면 여러분들은 뭐 했냐면요. 주피터 웹 했죠. 맞아요? 주피터 웹은 아나콘다를 먼저 검색하세요. 아나콘다 프롬프트 있죠. 얘를 실행시키고 거기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주피터 웹 이렇게. 자,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은 주피터 웹 올라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쓰실게요. 쓰셨더니 네, 이렇게 이제 동작이 되고 이렇게 팝업이 뜨시면 돼요. 이렇게 되시나요? 네,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되셨으면은 자, 여기에 우리 요 노트북에 해당하는 거 이거 선택하세요. 노트북 선택하시고 자, 우리는 현재 파이썬이 아니라 그 판다스 이런 것들을 그죠? 이렇게 설치했죠. 느낌표 pip 인스톨 판다스 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알아서 설치를 해줘요. 알아서 설치를 해주는데 알아서 설치하는 거는 이 파이썬 버전하고 맞는 거를 설치를 해줘요. 파이썬 버전하고 맞는 걸 설치를 해줘요. 자, 근데 잠시만요. 근데 우리가 이 특정 버전을 설치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정 버전 설치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거가요. 여러분들이 그 명령어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이 콘다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콘다 인스톨, 느낌표 콘다 인스톨, -e, 콘다 프로스, 판다스 이렇게 써요. 쓰시고 그리고 실행해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얘랑 얘랑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PIP로 하게 되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고요. 이 콘다라고 하는 거는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버전에는 이 버전 써야 돼. 어떤 버전에는 이 버전 써야 돼.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알아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제일 많이 걸리고 있고 우리는 가 설치가 돼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이게 안 되면 해야 될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버전이 최신 버전이 아니면은 동작을 안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리고 있네요.
그래서 얘가 일단은 설치가 돼야 정상적으로 그 뒤에가 된다는 얘기. 잠깐. 되겠지. 음. 에이, 안 되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엄청. 여기에 요거 하나 추가해 보세요. 추가 하나를 해보세요. 추가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import pandas as pd 이렇게 쓰시고요. 자, 이 pd.점 버전 할 건데 언더바 두 개입니다. 언더바 두 개 버전 이렇게 하시고 언더바 이게 버전 몇 나오시나요, 여러분들? 버전 몇 버전 나와요? 몇 버전 나오죠? 버전? 이게 1.4 버전 아니시면은 안 되더라고요. 1.3 버전은 안 돼요. 이거 두 개 해봤어요? 이렇게? 몇 버전이에요? 1.42? 1.4인데 그러면은 이 콜앱에서 한번 해보실래요? 콜앱에 여기다가 자, import pandas as pd 이렇게 하실 거고 그 다음에 pd. 언더바 버전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하시면은 네, 1.35 나오거든요. 1.35에서 안 돌아가요. 뭐가? 여러분들은 그냥 그 교재에 있는 코드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콜앱에서 못한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콜앱에서 올리면 좋겠다 싶은데 콜앱에서 올리기는 귀찮아요. 다시 돌아가요, 계속. 원래 얘네들 세팅값이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우리 뒤쪽에 해당하는 실전에 해당하는 거 하시려면은 어디서 하시라고요? 여기를 하시려면은 일단은 주피터 랩에서 하시라고요. 주피터 랩이 판다스가 1.4 버전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 한번 가져와 보실래요? 요거 pip install py read stat에 해당하는 거 얘네들은 SS에 해당하는 이 옛날부터 쓰던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랩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여기서 지금 해보실 건데 자, 우리가 요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동작을 합니다. install py read set stat 그죠? 이렇게 일단 하시고 하시면은 현재 요게 설치가 되실 거예요. 이게 설치가 되실 거고 already라고 되어 있네.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터브 김영호 이렇게 써보세요. 기터브 김영호 이렇게 쓰시면 우리 지금 교재 저자 기터브거든요. 여기 일단 아무거나 눌러서 들어가세요. 아무거나 눌러서 들어가세요. 아무거나 눌렀어요. 들어가셔가지고 요 영우즈를 여기를 눌러세요. 여기를 누르시고 우리가 지금 하는 교재는 이 교재야. 도입 파이썬 이 교재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고 여기서 데이터라는 폴더에 가시면 우리가 지금 요거 가져오셔야 되거든요. 요 파일을 가져다가 호출이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렇죠? 요 파일 save 하시고 다운로드 하시고요. 다운로드 하시고
자, 그러면 어디 경로에 넣으시면 되냐면은 C 드라이브에 자, 여기 사용자, C 드라이브 사용자의 자기 계정 가셔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데 이지파이썬 아마 만들어 놨을 거예요. 여기 경로에다가 넣으세요. 여기 경로에. 나는 있네. 나는 여기 있네요. 네, 저는 어제 확인차 여기다 넣어놨네요. 이지파이썬 경로가 있죠. C 드라이브에 이지파이썬.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운로드 하시는데 어디다? C 드라이브 C 드라이브 가셔서 사용자 그 다음에 계정 그 다음에 이지파이썬 폴더 만들어 놨을 거야. 여기에 넣으세요. 이렇게 저장 되셨나요? 그렇게 이제 만드시면은 요 폴더에 이지파이썬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이지파이썬 안에는 저 다 넣어놨네. 예, 이지파이썬 안에 여러분들도 다 있나요? 이거? SAV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걔를 이제 호출해서 가져오실 건데 호출해서 가져오시는 방법은 교재에 있어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냥 가져와지는지 pd. read spss 하시고 이 파일명 쓰기 귀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은 이 리네임 있어요. 리네임 하셔서 요만큼 전체 쉬프트 클릭하시면 돼요. 아니면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홀드한표 쓰고 갖다 붙이세요. 홀드한표 쓰고 갖다 붙이세요. 자, 그렇게 한 거를 로우 언더바 웰페어가 이 변수에다 집어넣고 걔를 그냥 출력해 보세요. 걔를 그냥 출력. 여기가 잘 들어오신지 확인하시는 거야. 그죠? 에러 나죠? 맞아요? 에러 떠요?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에러 뜨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인코딩 달고 UTF-8이라고 써보세요. 인코딩 코딩 잠깐만요. SPS에 코딩 없다? 나오는데 잠깐만 이게 이게 지금 SPSS죠? 요거를 세이브 잠시만요. 제가 만들어놨던 거를 잠깐 볼게요. 아까 여기에 요렇게 써야 된다. 자, 요거 안 되죠? 이렇게 쓰세요. 로우 언더바 웰페어에 메타라고 해서요. 리드 SAV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실 거예요. 요거는 하나가 더 필요하네요. 네네. 자, 여기에 요거를 일단은 입력하시고, 이거 그대로를 드릴 거니까, 이렇게 하실 거고, 네, 요거를 그냥 이렇게가 되나? 설치를 해야 되지. 시스템, pip, install, 이거부터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있는데, 동작은 왜 안 되지? 파일에 해당하는 거가, 읽어오는 건데, 왜 안 되죠?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는데, 안 되네. (1.4) 버전인데 1.4에 1.42고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로값 때문에 그런가? 경로에서 만들었을 것
네, 잠시만요. 값이 안 맞는다. 기다려주세요. 값이 안 맞는다 말니까. 읽을 수 없는 분위기. 네, 지금 코딩. 이상하네. 쓰이고. 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 되네. 희한하다. 이게 지금 끝났나? 이게 안 끝났네. 플러스가. 네, 일단은 되시는 분 있어요? 안 되시죠?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내일 진행할게요. 내일 진행하고 내일은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저기 크롤링부터 먼저 할게요. 크롤링 먼저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이 실전에 해당하는 것들 이제 대학 도서에 해당하는 거랑 그다음에 요거 중에서도 다른 교재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드릴 테니까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해서 한 챕터 정도 결과물 내시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